네,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네, 3월 10일이네요. 네, 늦잠을 좀 잤어요. 원래 4시 반쯤 일어났는데, 어, 예, 새벽까지 대선이 있었죠. 대선 결과를 인터넷 뉴스로 보다가, 잠깐 이제 잠이 들었는데, 놀라서 시계를 보니까 6시더라고요. 바로, 잠옷바람으로 다시 책을 읽고 또 이렇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의외의 결과였죠. 접전을 이루었는데 대선이 예상과 다르게 음, 이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제가 평가할 수는 없고, 뭐 어제 언급했다시피, 어, 누가 되든 이렇게 잘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로 응원하고 독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새롭게 되는 대통령이 국정을 위해서 독서하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몽사몽인데 또 책을 또 펼치면서 잠을 좀 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54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제가 첫 썸네일을 57페이지까지로 이렇게 또 아침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네, 피부 트러블이 좀 있네요. 네. 어, 잠을 최근 못 자고 막 무리를 해서 그런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은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오늘도 인사이트 타이머로 30분간 독서하고, 네, 30분간 독서하고, 타이머를 30분으로 맞춰놓고, 30분 뒤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그냥, 여러분의 책 읽는 시간, 이런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딱 30분만 독서하시면, 삶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딱 30분만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꼭 저희가 읽는 어떻게 설득하면 마음이 열리는가 이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이라도 좋습니다. 30분 읽어보시고 그 시간 통해서 내면이 근육을 키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을 줄이고 제가 30분간 책 읽으면서 마음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겠습니다.
네, 30분이 한 1분 정도 남았었는데, 제가 이제 도저히 화면을 보셨겠지만, 좀 초조해서, 네, 1분 12초 남겨놓고 멈췄습니다. 그만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이제 하루에 루틴이 있는데, 유산균을 먹고 이제 물을 한 잔 마시고, 네, 큰 이제 장 속에 쌓인 그런 것들을 좀 배출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걸 스킵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많이 인내했어요. 많이 인내했는데, 더 인내하면 제 장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빨리 이제 이야기하고 또 유산균 먹고, 네, 물 마시고 이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7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네, 5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이 외국 사람이 쓴 번역된 번역서를 보다 보면, 특히 이런 그 경영 컨설팅 책을 보다 보면, 음, 네, 번역에 대한 문제, 네, 이슈 때문에 잘 안 읽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좀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1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는 와닿지 않죠. 내가 뭐 이런 큰 사업하는 사람이랑 내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 나랑 관련 없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중간에 음, 이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읽는 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 부분을 과감히 스킵합니다. 네. 뭐 사실 2만 원도 안 되는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막 독파를 하겠다. 한 장 한 장. 그래서 독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읽히는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게 요령이고요. 문장에서 눈에 띄는 한 줄 정도가 있을 거예요. 안 읽히는 그 장이 있거든요. 안 읽히는 그 내용 중에서 문장을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를 하듯이 여기서 한 줄 정도 내가 얻어가겠다. 그럼 스킵하면은 또 다음 장에서 또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꾸준히 못하고 중간에 중도에 이제 책갈피를 넣어놓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독서에 대한 요령을 알려드렸는데, 특히 이런 번역서, 전문적인 영역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을 보다 보면 막힐 때 과감하게 그냥 안 읽히는데 막 억지로 앉아서 참고 읽지 마시고 그럴 때는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유익한 부분이 많았어요. 네, 현재 이제 고객과의 관계를 활용해 더 새로운 사업계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고객을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발품을 팔기보다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더 접점을 더 많이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라는 거죠. 한 사람, 기존에 뭔가를 쓰는 사람한테, 한 가지를 쓰는 사람한테 두세 가지를 더 전달하는 거는 쉬운데, 이제 아예 안 쓰는 사람한테 한 가지 전달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더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뒤에 100명 있고 그 한 사람 뒤에 10,000명 있다.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자체, 그 고객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고객을 통해서 또 소개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부분 읽었던 주요 내용은 고객과의 거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반드시 협상해야 할 네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전담팀, 네, 현장에 투입해야 된다. 특히 컨설팅 업체는 어떤 이론이나 페이퍼로만 하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대량 구매 인센티브. 많이 사면은 할인해주겠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독점 구매 할인. 또 비슷한 내용 같은데, 우리 기업하고 거래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네 번째, 선결제. 오늘 선결제에 대한 내용은 읽진 않았는데, 아마 이제 요즘에 그 페이 같은 게 유행하다 보니까 땡땡페이. 그래서 어떤 충전을 해놓고 쓰게 됐을 때 포인트로 돌려주는 그런 것들을 어, 이제 많이 쓰고 있죠. 핀테크 회사에서. 이에 따른 결과, 고객과의 합이 확장된다. 이렇게 하면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점을 더 많이 얻고, 또 고객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니즈를 가장 먼저 제공하는 현장 전담팀. 그래서 매일 현장에 보낼 수는 없고, 이제 이 회사 같은, 작가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에 1회 또는 월 2회 현장 전담팀을 파견해서 협상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뿌리 내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고객과 함께 현장에 있거나 고객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 골프장에서 라운딩하고 이런 게 계속 이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붙어 있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가능하면 친밀하게 지내려고 저희 집에 1박 2일로 초대를 해요. 이제 거의 뭐 1박 미팅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봤을 때 같이 먹고 같이 하룻밤 보내면 그것만한 그 접점이 없거든요. 깊이 만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도 근접성은 호감 증가로 이어져. 그러니까 짧게 자주 만나는 것보다 사실은 한번 깊게 만나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한 공사에서 의뢰를 한그 세미나 촬영을 교육 영상 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 이제 저는 이제 그 교육을 녹화하려고 호텔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제 호텔에서 이제 열리는 교육을 녹화하는데 이제 이제 일주일에 3일 이렇게 되면서 3주 동안 이렇게 9일을 같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같이 뭐 하루 종일 교육 듣잖아요. 쉬는 시간마다 뭐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드리고 비타민 같은 거 드리면서 친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교육생들을 위해서 큰 거 말고 너무 부담되는 거 말고 뭘 이렇게 줘서 호감을 증대시킬까 나한테 일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뉴트리 김치찌개면을 이제 한 박스 사고 그 크로넬라 면 컵도 있어요. 아메에서 파는 그 크로넬라 컵면이 있는데 라면 2박스를 사가지고 교육생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그리고 이제 박스 이제 세미나 마침쯤 돼서 제가 이제 박스로 해서 이렇게 숙소 들어가시기 전에 라면 한 가지씩 가져가시라고 여성분들 남성분들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용량이나 취향에 따라서 2가지로 이렇게 했거든요. 라면 한 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은 큰 것보다는 작은 거. 네, 당장 특히 그렇게 집을 떠나서 생활할 때는 먹는 거에 되게 예민해요. 먹는 거. 그래서 먹는 걸로 호감 증대를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대량 구매에 걸맞는 대량 할인 전략. 그래서 고객이 당신에게 더 많은 일감을 주길 바란다면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라는 건데, 예, 그게 이제 구독 서비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제작을 하는데, 영상을 뭐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돈을 뭐 몇천만 원 딱 받아도 일이 끝나면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특히나 뭐 제품 뭐 회사 소개 영상 이런 건 한 번 만들면 뭐 10년 동안 써먹잖아요. 거의 5년 뭐 짧게 3년 4년은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요즘 대세는 유튜브를 계속 지속적으로 짧은 영상이라도 계속 만들기 원해서 어떤 한의원이랑 출판사랑 이렇게 영상 제작 구독 서비스를 제안했어요. 한 달에, 한의원 같은 경우 한 달에 20편, 출판사는 한 달에 4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년 동안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곧 되고 또 약간, 이제는 다 했다 싶어가지고 안 하긴 했는데, 저로서는 그게 어디예요? 2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일감을 줬던 게, 그런 좋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 고객들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런 고객들은 또 다른 고객들도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사가 이제 거래처에게 자신들의 능력을 알리고 싶겠지만 일단은 거래처에 관심을 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계속 귀 기울여야겠죠.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과연 이 제품에 이 서비스에 얼마를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작가도 3년차 최종 기준점에 연계된 인센티브로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이번만 하지 말고, 이번 달만 하지 말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거래량을 점차
늘려가면서 장기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면 유익이 된다라는 제안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쭉 가자. 이제 그런 제안을 하라는 거죠. 좀 제 책을 보면 약간 교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는 말로 이렇게 좀 쉽게 풀고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방문을 부르는 리베이트 전략. 여기 리베이트란 말 보면 이제 주로 제약회사 리베이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들한테 우리 약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양복 쫙 입고서 막 이렇게 병원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게 작가는 여기서 말하는 리베이트가 고객에게 대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을 의미하지 않아요. 전문용어로 백마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 1,000만 원 받고 이제 아주 한 200 싸주고 뒤로 뒷돈 주는 거죠. 그러면은 고객에게 그렇게 뒷돈을 주면 고객은 당신의 경쟁자에게 그 돈을 써버릴 수도 있다라고 작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많나 보죠. 뭐 사람 사는데 어디든 뇌물이 없겠습니까? 네. 현금을 돌려주는 대신에 자사 화폐를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쓰면은 우리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한다. 그런 거겠죠. 네, 뭐, 고기를 고깃집에 갔는데 뭐 좀 그런 고깃집 있잖아요. 뭐 좀 비싼 갈비집 가면 갈비를 먹으면 다음에 왔을 때 얼마 쿠폰을 줘서 뭐 아니면 갈비 선물 세트를 살 때 할인권을 줄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어, 저 이제 최근에 그런 여기서 자사화폐라고 하니까 재미있는 사례가 생각났는데 제가 이제 어떤 책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어떤 공기관에 일했던 분이 퇴직하면서 창업을 했다는 거예요. 화장품 회사로. 이게 화장품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기 쪽에 일하는 그 엔지니어 출신 그 본부장이셨는데 이분이 화장품 회사를 차려? 촉이 딱 오는 거죠. 피라미드다. 피라미드 맞더라고요. 가니까 교육장을 딱 꾸며놓고 이 회사가 뭐였냐면 이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피부를 측정해가지고 내 피부에 맞는 그런 뭐 맞춤형 화장품 ESG 친환경 화장품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화장품을 구매했을 때 캐시가 그 가상화폐로 준다는 거예요. 나쁜 회사죠. 악덕 회사죠. 네. 그래서 그 분한테 교육이 다 끝나고 짬뽕을 먹으면서 또 뭐 저한테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막 스마트폰으로 막 찍으라는 거예요. 조명도 어두우니까 이게 제 얼굴 인식도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라고 집에 가서 가입할 때니까 그냥 짬뽕이나 먹자고 그랬었는데 네. 이런 거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서 피라미드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거기서는 저기 센터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회사에는 다단계 피라미드 중간 매니저를. 그래서 센터장님, 저는 아메이의 그 아티스트리 화장품 쓰거든요. 저희 밀레니얼 세대는 그런 공정에 대한 가치에 생각이 많습니다. 예.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오히려 역제안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만 쓸 수 있고 일정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한계적 화폐.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아메이의 공기청정기를 이제 36개월 스마트페이로 샀거든요. 근데 저희 큰애가 이제 비염이 있어가지고 절실했어요. 근데 샀는데 혜택을 주더라고요. 뭐냐? 엘로케어라는 친구 청소기 할인 쿠폰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3개월 내 5월 말인가? 그때 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 책에 있는 그대로를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마케팅 잘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화폐 유효 기간을 1년이나 6개월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는 회사 유효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3개월 할인 쿠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돈이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 친구 청소기도 뭐 30만 원이 넘는 친구 청소기도 10만 원대에 살 수 있으니까 그 쿠폰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거를 갖고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누구 뭐 주요 할인 쿠폰이나 어디서 누가 뭐 설문조사 했을 때 쏴줬을 때 저는 뭐 과자, 뭐 스타벅스 캔커피 이런 거 별로 쓰지도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 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를 줄 때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것의 가치를 더 높게 여기도록 유도해야 한다. 책에서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꼭 써야겠다고 느끼면서 자기 것으로 여기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그것을 던져주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걸 모르니까 영양제 같은 걸 이렇게 주는데 이거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보까지 같이 주어야 됩니다. 정보까지. 이게 어떻게 생산이 됐고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공정을 거쳐서 내 몸에 어떤 효과를 준다. 이것까지 있어야 그런 거야? 라고 하고 이제 가격대에 비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려줘야지 구매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러티브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아까 제가 공기청정기 샀다고 했는데, 저는 그 공기청정기에서 누군가 이제 저한테 정보를 줬을 때, 딱 한 가지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있었어요. 공기청정기를 쓰면, 이제 코딱지가 덜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지저분한 얘기 해서 죄송한데, 예, 저희 이제 아내랑 싸우는 주로 소재가 이제, 아내가 이제 좀 깔끔한 편이에요. 예, 깔끔해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같은 침대를 쓰니까 이제 친구 청소를 할 때 보면 이제 코딱지가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거실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저희 방에 놔두고 이제 터보로 틀어놨어요. 이제 코딱지가 생길까 안 생길까. 코딱지가 안 생겼습니다. 네, 좀 덜 생기더라고요. 아예 안 생기진 않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지저분한 얘기해서. 네. 다음, 고객이 당신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독점성.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고객이 당신에게 점점 의존하게 되고 그동안 상대해 본 적이 없는 다른 업체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을 월간 구독했던 그 출판사 사장님은 업체를 바꾸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싼데, 뭐, 싼 업체, 한 5만 원 더 싸게 해줄게, 이런 업체들도 있었는데, 저랑만 하시는 거죠. 왜냐면 확실하게 한번 해드리면, 이제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 계세요. 좀, 약간, 한번 거래처 정하면 안 바꾸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한번 이제 해놓으면 유익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특히 공기업이나 지자체, 업체 한번 정하면 웬만하면 안 바뀌어요. 그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쭉 가거든요. 왜냐면 귀찮기 때문이죠. 귀찮아서. 굳이 뭐 바꿔서 잘하고 있는데, 잘한다는 기준은 이제 뭐 어떤 지자체나 공기관에서 잘한다는 기준은 그냥 컨펌 되면 되는 거예요. 잘한다는 게 뛰어나라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상사한테 까이지 않으면 된다. 그게 잘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약간 중요한 것들을 생리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말도 좀 빨라질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하루의 건강한 루틴을 위해서 유산균 한 포 먹고 콜라겐 한 포 먹어서 이제 탈모 예방해서 물 한 컵 마시고 이제 물을 한 1리터 정도 싸서 저는 이제 그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하거든요. 10바퀴부터 400m 10바퀴부터 시작해서 매일 한 바퀴씩 늘려간다. 그래서 어제까지 18바퀴를 돌았고, 오늘은 19바퀴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1리터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너무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 물 안에 이제 그 파이토시 레몬이라고 그 가루 분말 좀 섞어서 마시면은 물도 잘 넘어가고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지금 예, 너무 이 말 저 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 날인데 뭐 저기 호불호야 어찌 됐건 이미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분이 잘 예,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자가 또 잘 내각도 참모들도 꾸리고 이렇게 나라 국정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그런 것들을 응원해야죠. 이제 어떠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뽑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뭐 부정적인 것보다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예, 저는 뭐 저의 역할을 해야죠. 저는 예, 하루에 30분 독서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들 예, 예, 그 당선자 또 독서할 시간이 없다면 제 영상 두 배속으로 보시면서 국정 운영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바람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감자였습니다.